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타켓뉴스 조호진 대표, 프레시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목요일 개장 전 국내 증시, 오늘 장은 원전주의 변동성에 가장 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확한 발표일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깜짝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관련주 움직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팅창에서도 오늘은 원전주 단타 대회 날이냐,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의 원전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반종민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다행이고 잘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타의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전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한 8일입니다. 근데 그때 약간 그 원전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루머가 좀 돌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루머가 돌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발표된 느낌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좀 매도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그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돼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의 흐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 3월까지 이 이벤트가 계속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좀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슈를 좀 크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도 좀 일부 나와줄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그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전기술이 시운전 장비 등을 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개통 설계를 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한전 KPS가 시운전 정비를 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 순으로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원전주를 좀 살펴봤을 때 만약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갭상승을 크게 띄울 경우에는 비중 축소는 좀 일부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주가 만약에 초반에 갭상승이 크게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규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의도를 좀 갖고 계신다 한다면 추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체크만 하고 다음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그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유럽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기대감이 있냐 하면 이번에 수주에 대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서 유럽 쪽에 추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였냐면 지난달 4일 때 유럽 원전 사업자 협회 그러니까 EUR 협회로부터 발전 분야의 옵저버 회원가입 인증서를 최종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그 한수원에서 이러한 발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체코 원전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기조를 통해서 앞으로 그 유럽 쪽의 원전에 대해서 좀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추후에 이제 다시 좀 접근을 노려보신다 한다면은 체크만 하셨다가 일부 좀 조정폭이 완화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쟁력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호재를 맞았습니다. 우리 반 소장께서 이렇게 오늘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조금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공모주처럼 지금 시작하자마자 막 뛸 경우에 9시 한 5분부터 다시 꼬꾸러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만 장기적 관점으로도 호재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주가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폴더블 폰의 두께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기존 모델의 절반 수준으로 아주 얇게 만드는데 승부수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노태문 그 사업부장이 그 다양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Z 폴드 6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12.1mm의 그 두께를
7에서 8mm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Z 폴드 6 관련돼서는 슬림 모델을 10mm를 이제 하반기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Z 폴드 6는 이제 그 갤럭시 S24 기준으로 7에서 7.7mm까지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승부수를 걸었냐? 샤오미가 이제 9.5mm의 그 제품을 19일 날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직 V3라고 하는 거를 이 12일 날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뭐 이 폴더블에 대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일단 좀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샤오미한테 같고요. 깜짝 놀란 거죠. 네, 샤오미가 그래서- 그렇게 얇은 거 낼 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원조 맛집은 우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왜 그렇게 폴더블 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유지하고 그리고 선점 효과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적으로는 폴더블 폰을 가장 먼저 출시를 했다라는 그 선점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기준으로 약 65%가 이제 폴더블 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오포나 하웨이 그리고 샤오미 쪽 관련된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한 폴더블 폰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26년, 27년에 참가를 한다는 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유지와 이 선점 효과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그룹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총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폰 자체가 가격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비싼 폰을 많이 팔면 결국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제품을 최소화하고 규격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칩을 만들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쪽을 만들겠죠.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쪽을 만들 거고요. 삼성전기가 카메라 쪽을 만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총 정리해서 그 결국엔 폴더블 폰에 집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도 개발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폴더블 폰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대중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동사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게임도 특화를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폴더블 폰 결국에 이 여러 가지 그 언어 관련된 부분 그런 이제 그 번역 관련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확대가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선점을 뺏겼다가는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계속 승부수를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상반기에 갤럭시 S24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제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폰을 제일 먼저 출시했다라는 점도 좀 높이 살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가전제품이 탑재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폰을 출시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역시나 출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1위에 입지에도 점유율을 타 업체에 조금씩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어제 더현대 갈 일이 있어서 직접 봤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Z 플립 6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초슬림 승부수로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혀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전날 크게 흔들린 국내 반도체주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TSMC 등에 지급을 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지금 화근이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 무려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고요. 밤사이에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조정 매수 기회가 되는 시점인지 조호준 대표님께 전략 좀 들어볼게요. 예, 좀 날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거는 이제 전날인데, 근데 정작 그 미국에서는 이제 별 영향이 없다가 어제부터 이제 그 동부가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날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것이 공개가 된 것이 어저께 미국 시장이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반영할 수가 없었고 마감 이후에 공개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이닉스가 5%, 한미 반도체가 또 5% 넘게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지는 뭐냐면 TSMC에다가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다 문제를 삼았어요. 대만이 부유한 나라인데 왜 주냐 뭐 이런 맥락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 보조금이 없어도 사실 TSMC가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맥락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SMC가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매출 성장했는데 그것이 과연 보조금 때문이냐라는 보면 아니거든요. 결국 맥락은 이제 그 생성형 AI, 챗GPT로 생긴 엄청난 그 변화를 갖다가 TSMC가 이제 실현을 하고 엔비디아가 사실 설계 도면을 TSMC에 주면은 H백과 B백을 이제 TSMC가 만들고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HBM3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연결 고리상에서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과연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는데 25일 날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증권가의 이제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만 컨센서스 보면 5조 원이 넘는 것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5일 날 그보다 높게 더 이제 실적이 발표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ASM의 주가 떨어서 일단은 이제 개파락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25일 날 그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저는 한 7조대로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나오면 이제 와. 이것이 완전히 이제 그 리커버리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그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보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보다 더 영업이익 냈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11월 5일이니까 뭐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비투 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주에 몰리고 있다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업종은 무엇인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청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B2 같은 경우는 그 강세장에서는 항상 나오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 강하고 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투자 전략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기에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일 하락 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가 어느 정도로 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좀 이슈가 있었던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의료기기,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뭐 전력 변압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핫한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고 거기서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벌써 주가가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하나의 힘이 되지만 또 이게 떨어질 때는 이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흐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수가 현재 기준에서 3% 이상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반대 매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던 쪽에서 이제 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 생길 때 만약 그 종목이 이제 신용 잔고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종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LG전자와 LG이노텍, 이 LG그룹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계열사 전반적으로 이 호실적 모멘텀이 번져 있는 HD현대를 비롯해서 동원 F&B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울투자증권은 JYP엔터테인먼트의 음반 매출 부진을 주목하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섰고요. 이 밖에 아나패스가 글로벌 칩 메이커들이 선택한 AIPC 팹리스
업체라면서 목표가를 신규 제시한 하나증권의 커버리지도 공개됐는데요. 먼저 LG전자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28장의 긴 보고서 안에 B2B로 맞이할 LG전자에 대한 기업 분석이 담겼습니다. 사업의 무게중심이 B2C에서 B2B로 이동하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 가운데 대래 성공 방정식을 참고해보자는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B2B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6%에서 작년 35%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과 수익성이 견조할 거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HD현대 리포트 만나보시죠. 대신증권은 오늘 HD현대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1%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6조 2,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36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조선과 마린솔루션 그리고 일렉트릭의 실적은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높은 성과로 수주한 선박들의 매출 반영 증가로 이 조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점 특징적이었네요. 마지막엔 동원 F&B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 계절적 성수기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동원 F&B의 목표 주가를 4만 8천 원에서 6만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캔과 샘물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매출은 1조 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27.5%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3분기 이익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목하면서 견조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랠리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시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 역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손창현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해외 매매 거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결제액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36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2.3%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해외 매매 거래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영향도 무시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 대비했을 때 증권주들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좀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쪽이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PBR 100까지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국내 쪽 증권주들은 아직도 0.5배 정도 수준, 1배 미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PER 기준도 10배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에 우려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이 한 1,579억 정도 손실, 그리고 하나증권, 키움증권 역시 손실을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증권이 최소 그런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증권이 PF에 대한 손실을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재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증권주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추가적인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증서형 증권사들에 대한 그 인수 합병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코인 거래소 쪽에서 최근에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쪽에서 작년, 재작년에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 상장 이런 기대들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네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또 특히 집권 초기 한 8년 전이 되겠네요. 미국 금융주들 주가가 반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금융주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2차 전지 소재 기업 LNF가 영구채 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3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최근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다시 손 내미는
LNF 배경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반종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IB 업계로부터 이제 그 LNF의 연구체에 대해서 좀 내용이 추진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소식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최소 30년 만기로 발행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공장 증설 자금 확보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천억 정도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과거에 좀 그 싱가포르 쪽에 교환사채 발행을 했던 7년짜리 그 6,600억 규모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30% 당시 때 30% 43만 원 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LNF 주가가 12만 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연구체 완파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빚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게다가 이제 미상할 시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LNF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환사채 상환하지 못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그 전략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일에 LNF가 52주 신저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1조 9,300억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이 4,1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쉽진 않아 보이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LNF 시기를 좀 언제 봐야 되느냐 한다면은 업종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매각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LNF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시장 부디 하반기에는 좀 괄목할 만한 업황 회복세가 나타나 주길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살펴볼까요? 한미약품의 보유 주식 등의 수 및 보유 비율 변동에 관한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시장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 조호진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공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겹쳤습니다. 그 신동국 한양정밀이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주주로 있었는데, 신동국 회장이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기타 비상임 이사가 됐기 때문에 원래 아무 관련 없는 이제 개별 주식으로 있다가 관련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공시를 다시 한 겁니다. 왜 시기를 이렇게 늦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실제로 매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미약품그룹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인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송영숙 회장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문 경영 체제로 들어서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만 거기에 이제 임정윤, 임종훈 두 형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표명이 됐지만, 하지만 절대 다수 주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선호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두 전문 경영 체제이지 오너가 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사회 중심의 상장사인데,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반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도 제약업의 일종인데 제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낙후된 어떤 비즈니스와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리베이트가 터지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전문 경영 체제로 들어서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뼈 때리고 있는 재벌 오너의 어떤 시스템도 사실은 변혁기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송영숙 회장이 어쩔 수 없이 전문 경영 체제를 했겠지만 이걸 갖다가 만약 수용을 해서 안착이 된다면 우리나라 재벌과 상장사에 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한미약품이 좌지우지하는데 한미약품이 비만약 복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특허가 만료된 것이 비만 복제약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한미약품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 더불어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같이 사이언스가 지주사죠. 예,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만 복제약이 성공적으로 임상이 통과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의 3중전의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회복 조치 어떤 게 나올지, 상하이 지수 계속 지지부진, 한 10년 동안 뭐 지지부진하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오늘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요 밖에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하창원 본부장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아마 시초 지수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98%나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0.8% 하락을 했을 때 1% 전후로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1% 이상 좀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현물 수급과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선물 같은 경우는 2조 정도 룸이 남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달 6월 1일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6조 이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급 이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점으로 충분히 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 거니까 너무 급하게까지는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에서 그 증설 기조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원전 수주가 됐을 때 굉장히 좀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2009년인데 해당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 쪽에서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부유식 SMR로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뭐 유가라든지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산업군들이 오늘도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놓치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달러 인덱스의 4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트럼프의 말말말 한마디에 엔화 지금 위안화 너무 약세다라는 한 말말말 한마디에 103.7까지 내려왔는데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봄직하진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선물의 주체 자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